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79페이지를 봐요. 자, 79페이지에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자, 요약집에는 25쪽, 오늘 나간 프린트물에 요약집 25페이지입니다. 행위제한 특례 1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요약집으로 볼까요? 기본서가 부담스러우니까 요약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쪽을 보면 행위제한 특례 1 나와요? 나와요? 예. 행위제한 특례 1, 기역본에 농공단지 나오죠. 이 농공단지에 있어서의 건축물이나 용도, 종류, 규모 이런 것 등에 대한 이 제한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잘 봐요. 이해만 합시다. 나 이거 별표 안 쳐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출제되는 영역이다. 자, 별표 안 치겠어요. 맨날 별표냐? 네, 별표 안 칠 거예요. 심화학습. 자, 잘 봐요. 여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논밭이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다. 여기에 개울이 있고 냇가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 마을이 있어요. 자, 뒷산이 있고 이렇게 되죠. 볼 것도 없이 농림지역입니다. 자, 농림지역에 뭐가 들어올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왼쪽 24쪽. 농림지역에 뭐가 들어오냐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세요. 단독주택, 농가주택 들어오죠.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도시가스, 배관시설 들어오죠. 초등학교 들어옵니다. 발전소 들어오죠. 창고 지을 수 있죠.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일부가 들어올 수 있죠. 공장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없다. 자, 그런데 가보면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공장 종류인 농기구 조립공장이라든지 모구촌이라든지 이러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만두 공장이라든지 이런 농공단지가 있어요 없어요? 농공단지 공장 들어왔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냐 하는 거예요. 국토기획법률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무슨 법률로 들어온다? 거기 읽어보세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시골에 농공단지 공장이 있어요. 무슨 법률에 의해서 들어온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고쳐버리냐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거에 의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농공단지는 무슨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서 들어왔어요? 농림지역에? 산업위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다시 한번 해요. 산업위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을 보니까 농림지역 중 지금 요약칙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는다?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자,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옳지 산지관리법에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초지는 옳지 초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잘 봐요. 농림지역에 농지가 집단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절대농지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용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농지가 이렇게 집단화되어지면 농림지역에 이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해요?
옳지. 시도이사. 100% 합격. 시도이사입니다. 시도이사. 꼭 이것을 뭘로 바꾸냐면 장관으로 바꿔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땡.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이 지문이 남아있어요. 자,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지면 이때는 여기에서 행위제한은 뭘로 하냐면 농지법으로 합니다. 이 말 이해해요? 다시 가요. 우리 농림지역에서 국토개입법률은 농림지역에서 초등학교 지을 수 있다 없다? 봐봐. 빨리 왼쪽 봐봐. 농림지역에 초등학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발전소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면 농림지역 안에서 초등학교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지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 이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발전소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농지법으로 행위제한한다는 거야. 이 말 이해해요? 뭔 말인지? 그래도 학교는 어디에 들어야 돼? 여기에 들어야 돼. 이 마을 있는 근처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공장 등에 발전소가. 뭔 말인지 이해가자.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 디귿번을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이렇게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이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무슨 법적으로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자연공원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우리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들이 있어요. 자, 국공립공원이죠. 자, 요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설악산 떠올립니다. 여기에 가면 한화 콘도미니엄이라든지 현대 콘도미니엄이라든지 대명 콘도미니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숙박시설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이에요. 건축법에 의하면 숙박시설이죠? 그래요? 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또 안 되는데 진도로 못 나가. 다 했던 거였고. 이 숙박시설이라는 거 콘도미니엄이 숙박시설이라는 거 이해 못해요? 자, 입증시키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보고 지나가야 돼. 나 대답 안 하면 내 미쳐버려 내가. 자, 우리 저기 숙박시설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5번에 나오죠. 412쪽. 412쪽 갑니다. 412쪽. 412쪽에 보면 숙박시설의 동그라미 2번에 관광 숙박시설의 가로 열고 제일 끝에 휴양 콘도미니엄 나와요. 휴양 콘도미니엄 밑줄 그어졌어요. 별표도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알자고 좀. 자, 이거 봐요. 숙박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빨리 윤쪽 봐야지. 24쪽. 너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좀 대답 좀 하지 말고 있어. 하는 쪽쪽 다 틀리냐? 오늘 3번 대답했는데 다 틀리네. 3번 했으면 확률상 하나는 맞아야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니까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농가주택하고 초등학교만 들어오잖아요. 숙박시설은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숙박시설이 들어왔느냐 하는 거야. 이와 같이 자연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요. 내용 이해 가요? 이 법을 보면 집단시설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은 우리 6가지 법으로 합격을 하지만 실무에 나가서는 온갖 120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을 전부 다 클릭해 봐야 돼. 그래야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집단시설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를 보면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그 다음에 모텔은 모텔대로,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대로 해서 쭉 모여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우리 여기서 가까운 고창의 선운사를 가더라도 주차장 옆에 이 모텔이 쫙 집중적으로 모여 있죠.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에서 바로 쭉 팔공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무튼 경산 쪽에서 올라오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동대구 쪽에서 가는 쪽도 있죠. 거기를 보면 음식점이 쫙 모여 있어요. 음식점 뒤쪽으로 해서 모텔이 쫙 모여 있고 이걸 집단 시설지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숙박시설이.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자연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지면 자연공원법이 적용을 받지 국토기획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 가죠? 따라서 우리가 쭉 차를 몰고 쭉 전국을 유람하다 보면 야, 이런 시설이 여기에 들어왔네, 이거 못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치고 들어온 겁니다. 정리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요.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도법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은 무슨 법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수도법입니다. 수도법.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만 더 설명하게요. 자, 우리 기본서의 78쪽 가보겠습니다. 기본서에 자연환경 보전적 21번째 나오죠. 자, 오른쪽을 봐요. 79쪽을 한번 봅니다. 이제 조례로 정하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79쪽에 4번을 보세요. 4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양어시설 이렇게 나오죠. 양식장 이렇게 나와요. 양어장, 양식장입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적인 한려수도, 통영 앞바다 이쪽에 양어장, 양식장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 가두리 양식장.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양어장, 양식장이 돼요. 예? 예. 자, 좋아. 그러면 팔당을 갖다가 떠올리자고. 팔당댐, 두물머리. 자, 두물머리 지점을 보면 여기가 수도물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하면 양어장, 양식장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인 주안댐에 가서 또는 용단댐에 가서 팔당댐에 가가지고 가두리 양식장 하고서 미꾸라지 키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없느냐 하는 거야.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지면 이거 할 수 없다고 수도법에서 규율해.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 수도법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km입니다. 2km 이내에 닭을 20마리만 키운다 하더라도 전부 다 신고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닭동물 다 먹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우리 국토기획법률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개별법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밑줄 긋죠. 자,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이 말 이해 가요? 이걸 문화재보호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다 틀렸겠죠? 이것까지 다 어떻게 이유냐 이 말이야. 관광진흥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이 쓸데없는 말 나오면, 문화재보호법이 아니고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내용 됐어요? 다른 법률을 고치면 안 된단 말이지. 자, 해양보호구역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거제도, 통영 앞바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제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음식점, 횟집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횟집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또 모텔이 있는 이유가 뭐냐?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산자원 관리법을 보면 그 안에 다 할 수 있다 나와. 200평까지 이 횟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지금 뭘 공부하는지? 국토기획 법률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개별 법률에 의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다라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자, 6번 아예 정리합시다. 건폐우리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써넣어라. 농공단지 농치리가 몇 프로? 70%. 자취하면서 길렀다. 몇 프로? 60%.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산업도 국산품이죠.
몇 프로? 80%. 숙계 4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적 유의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40%.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로 갑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맞죠? 자, 2번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맞죠? 3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법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통영앞바다, 거제도, 몽돌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런 데를 떠올려야 돼요. 국토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땡. 뭘로 가죠? 수산자원 관리법 쪽으로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내용 됐나요? 내용 됐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 요약집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이 요약집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다시 봅니다. 맨 앞쪽으로 가요. 자, 이제 복습 들어갑니다. 오늘 심화학습은 이 정도. 오늘 심화학습은 이 정도. 지금은 1순환과 2순환에 했던 내용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가요. 용어 정의 21쪽.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다. 시험 문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뭐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고친다고. 그럼 맞아 틀려? 틀리지?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다. 근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 말 나오죠? 이 말이 들어가면 청사진 계획이야.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고. 따라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은 비구속적 계획. 이런 비구속적 계획은 방향만 잡아주기 때문에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따라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 말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만 들어가는 말이지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에 집어넣으면 틀린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집행 실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방향 잡는 행정계획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도시군 계획 나오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이 뭐다? 보고 대답해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에 대한 계획으로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줄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 공간구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교통축 이렇게 떠올립니다. 자,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밑줄 두 줄,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두 줄. 자, 도시군 계획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다시 도시군 계획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갑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기본의 동그라미. 기본과 정확히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다? 종합. 따라서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정확한 표현. 자, 도시군이 뭐예요? 보고 대답해.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청사진 계획이죠.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네모.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밑줄 긋고 별표 치야죠. 아, 중요하다. 모든 행정계획은 틀을 잡아주는 상위계획과 그 밑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하위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하위 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되어야 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과 틀리게 되면 상위 계획 우선의 원칙에 걸립니다. 반드시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로 끝나줘야 돼요. 하위 계획 가지고 비틀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는 말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하위 계획이고. 내용 됐나요? 자, 저하고 같이 지금 진도를 맞춰야 됩니다. 다른 공부하면 안 돼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 외에 막 밑줄 긋고 그렇죠?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시간 낭비다. 독학하는 거야, 독학. 그러려면 그냥 독서실에 혼자 밑줄 긋고 하는 게 좋아. 저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꼭 제가 설명하는데 다른 데 막 밑줄 긋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 100% 안 돼. 실격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하고 같이 맞춰줘야 돼, 보조를.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다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 갑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 자,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에요. 동그라미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별표 크게 치자 그랬죠?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기출문제 특강이 들어가죠. 기출문제 특강은 난이도 상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난이도 하하고 중만을 엮었습니다. 이걸 특강으로 들어갑니다. 12일, 13일에. 어디에서 출제되는지 그 내용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출문제 분석집을 5번 이상 이 부분을 돌려야 됩니다. 무조건 합격. 그렇게 해도 안 해,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 얄팍은 거 얼마 튀지도 않는데. 난이도 상 빼버렸다니까. 자, 거기에 도시군 관리계획 보면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밑줄 그어요. 자, 2번 개발 제한구역, 도시차용 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산자원 보호구역 밑줄 긋고 이걸 뭐라 그러죠? 용도구역입니다. 자, 세 번째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선생님들 이렇게 출제됐어요. 하천을 정비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OX. 오지. 기반시설이니까 하천이. 예? 그럼 어떤 시험 문제가 또 나왔느냐? 이거 어렵게 나왔다. 자연장지요. 자연장지. 자연장지를 갖다가 설치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OX. 자연장지는 기반시설 아니요? 그러니까 다 틀린단 말이야. 거기 봐봐. 아, 이게 또 이게 안 나와 있네. 22쪽에 보면 동그라미 6번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요약집에는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보건위생시설에 보면 화장시설, 공동묘지, 보안시설 나오죠? 등으로 취급해버렸죠? 여기에 자연장지가 들어간다고. 이게 최근에 출제된 문제야. 기반시설 아니야. 자연장지도 기반시설 아니야. 내용 아시겠어요? 맞는 말이지.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시험 문제가. 고난도죠. 고난도. 풀어서 버리는 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돼 지금. 그걸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까지 출제되는구나. 문제 유형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일, 13일만큼은 우리 부동산 공법만큼은 빠지시는 분이 없어야 돼요. 돈 없으면 그냥이라도 들어요. 그 돈이 뭐 대수야? 합격증 찾아오는 게 주목적이지. 그냥이라도 듣고 만약에 어렵다 하면은 그 기출문제를 복사라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5번 이상 읽어봐야 됩니다. 다 안 나오시겠네, 복사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대.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나 한 분이라도 빠지면 나 강의 안 할 거예요. 나 집에 가버릴 거예요. 나도 바빠. 나중에 합격하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는 알아요. 자신한다니까요. 제가 합격자 모임에 가면 어떤 말이 제일 많은지 알아요?
교수님 막 개그하고 이거 재밌었어. 이거 아니야. 정말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 정말 탐복을 해서 내가 안 할 수가 없었다 공부를.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아요. 제가 개그 많이 하죠. 개그 많이 나온다는 개그 한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학기자 모임 하면 진짜 열심히 가르치는 이 모습을 보고서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이 가장 많아요. 어떻게 비웃어 버리냐? 그러면 내가 말을 못하지. 좀 진지하게 그런가 보다 고기도 끄덕이고 하는 것이지. 어이구. 복 받아요.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요. 그것이. 짠 것 같이 보이잖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호응해 달라고. 내 미안하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및 정비 사업 및 거요. 사업이요, 구역이요. 이걸 구역으로 바꾼다고. 구역으로 바꾸면 안 돼요. 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특강 때 또 들어갑니다. 꼭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특강을. 지금 제 시간 때 제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해 들어가는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간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제일 끝에 지구단위 계획 밑줄. 자, 6번. 입지계 최소 구역 밑줄, 입지계 최소 구역 계획 밑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런 걸 써놓고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다면 틀려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광주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있어서 일부죠. 일부에 동그라미, 별표. 이걸 전부 또는 일부로 바꿉니다. 틀려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이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이게 바로 건축 계획이죠. 따라서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에 대한 일부 지역 단위의 건축물과 토지 이용 계획을 갖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죠. 관리할 수 있겠죠. 학교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째 내용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밑줄 긋습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어느 구역에서의 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 최소 계획 구역에서의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계획을 뭐라 그런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다시 한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어느 구역에서의 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만 잡아요. 나머지 안 읽어봐도 좋고. 자, 기반시설 나오죠. 자, 첫 글자 달 겁니다. 자, 따라서요. 교공, 유공, 방보한. 교공, 유공, 방보한. 그 도시 기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교공, 유공, 방보한. 자, 아무튼 교통시설이다 하면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죠. 도로, 철도. 여기가 바로 각종 운전학원이라든지 자동차 등에 있어서 검사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에 자동차 운전학원 빠져있죠. 자동차 운전학원 하나 더 써놓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교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공간시설이다 하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죠. 광장, 공원, 녹지입니다. 뭐 공공공지 뭐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유통공급시설, 작년에 무지하게 강조했던 내용이 방송통신시설은 방송국정료 있죠. 이게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니고 유통공급시설이라고 강조했어요. 작년에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유통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이라고 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유통공급시설은 수도에 동그라미 칩니다. 별표.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죠. 그런데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집마다 하수도를 공급해 주겠다면 난리지. 수도를 공급하겠다면 좋아하는데, 예, 거기에 하수도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요. 심지어는 하천과 하수도를 크로스 시켜가지고 시험 문제 냈어요. 하천은 방제시설이죠. 별표 치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고, 그 다음에 폐차장이 빠져있네요. 중요한 게 환경기초시설에 폐차장 써놓고 별표 쳐야 돼요. 이 폐차장은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위에 나오는 거기에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나와요. 도로와 함께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틀려요. 폐차장은 뭐다? 쓰레기 종류들은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에 다시 원위치해서 공동구 시장이 빠져있네요. 시장, 우리 양동시장이 있죠? 이런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 백화점은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이 기반시설입니다. 자, 넘어가서 공공문화체육시설. 자, 공공시설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합해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합니다. 자, 학교 운동장, 운동장에 동그라미 치고 그냥 학교에 딸렸다 이렇게 같이 잡아갈 수 있도록 해요. 꼭 시험 문제가 운동장은 공간시설인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뜬다고. 공간시설인 기반시설이다 하면 틀려요. 운동장은 학교 쪽으로 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봐야 돼요. 예.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말 이런 말이 많이 빠졌네요. 자, 유학집을 통해서도 볼 거니까 놓아두세요. 자,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하천이 대표적입니다. 자,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자연장지, 뭐 봉안시설, 낙골당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도축장, 그 다음에 우리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도 바로 어떤 죽음, 사와 관련된 거, 사와 관련된 게 바로 이제 보건위생시설이다. 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뭐 장례시설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유학집에서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도시훈계시설. 도시훈계시설 별표 쳐야 되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자, 도시훈계시설이라 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도시 지역 내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말한다. OX. X. 이대로 떠야 돼, 이대로. 자, 광역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 중 밑줄 그어놓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자, 동그라미 1번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있는 시설, 걸쳐있는 시설 몇 줄? 자,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것들, 녹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둘 이상 밑줄 도시군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시설 밑줄 뭐 공항이나 항만 뭐 이런 것 등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예, 그런 것 등이 바로 광역시설에 해당이 된다. 자, 공동구. 공동구는 지하 매설구를 뜻합니다. 따라서 공동구가 지상으로 설치된 공동구가 있다 없다? 없다. 땅속으로 빡빡 기어들어가야 돼요. 자, 11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OX. X입니다. X.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2번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입니다. 자, 별표 잡아주셔야 돼요. 1, 2, 3 묶어놓고 시험 잘 나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시험 문제가 이런 지문이 떴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에 속한다. OX. 정비사업이니까. 자,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시 한번 세 가지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 도시군계획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필요 없고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의 동글배기 2번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 부분 밑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보안시설은 공공시설이다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이런 것을 행정청이 설치해야 돼요. 자, 국가계획과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 밑줄 동그라미 1번.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이런 것이 바로 국가계획이다. 뭐 그 정도 체킹하고. 자,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밑줄. 자, 용도지역. 이 토지이용과 건축행위 제한 등을 갖다가 쓰임새를 밝히는 거죠. 21개 용도지역으로 나눠서. 자, 그래서 이건 중복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안 읽어봐도 좋고. 자, 네 번째 줄 맨 앞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네모 별표칩니다.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기 때문에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 잡고 갑니다. 자, 오른쪽 17번 용도지구 밑줄 거야. 자, 용도지구를 보면 자, 거기에 첫 번째 줄 맨 끝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밑줄.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밑줄 그었어요. 자,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기 때문에 중복 지정이라고 써놓습니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고 써놓죠. 자, 됐어요.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첫 줄 끝에 밑줄 그어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밑줄. 따로 정함으로써 네모. 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성질이 좀 다릅니다. 따로 정함으로써 네모. 자, 바로 밑에 줄 끝을 가면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라는 표현 나오죠. 자,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에 밑줄 그어요. 자, 개발되도록 내박쳐두겠다, 묶어두겠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와는 달리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따로 정해서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서로 연결하자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어요. 별표.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밀도라는 말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한다라고 했죠. 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 밑줄 긋고 강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강화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다시 한번 건폐율 용적률 강화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얼마? 200%입니다. 1.5배, 2배 완화하겠다. 도시적 내에서는 땅 내주면 완화하겠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갑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밑줄 그어요. 외 동그라미 별표 치자 그랬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이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서로 중첩하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아, 오늘 내가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잖아. 또 관심 안 준다 그러니까 징그럽네. 오늘 5번 다 틀렸다니. 하나도 있다 없다 OX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일부러 틀리려고 해도 안 되겠다. 징그럽네. 볼륨을 조금 줄여. 내가 못 들은 척 하려니까. 다 없다 그러는데 지만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자고.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유효지역이니까 중복지역 안 돼요. 예. 자,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밑줄,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이렇게 이제 기반 설치하는 구역이에요. 예, 이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기반 설치 비용은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24쪽. 자, 24쪽 5번 가죠. 5번 밑에 5번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은 이 국가계획에 법대하며. 자, 국가계획 네모에 꺼놓고 이게 상위계획이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법대하며.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 우선 원칙에 걸려요. 하위계획이 무효다 하면 틀립니다.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 경우 충분히 협의하자 이런 내용 나오고. 자, 동그라미 2번 가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야만 수립이 되는 거니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라는 얘기네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 우선 원칙에 걸리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에 걸립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계획은 네모 딱 엮어. 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타 법률에 따른 이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에 네모에 걸었습니다. 이 기본이 된다는 말을 우선한다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타 법률의 기본이 된다. 이 말은 밑그림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우선한다라고 고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타 법률이 치고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개발할 부분은 개발할 부분대로 어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하겠다면 개발할 여지가 있는 땅에 한해서 또 하는 거고, 뭐 농업진흥지역 우리가 배우는 이런 거 묶어두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건 이제 보전 목적으로 묶인 땅이 있어요. 거기에 지정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기본이 된다는 말은 우선한다라고 고치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가겠습니다. 자,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거기에 보면은 끝에서 두 번째 줄 봐요.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분별계획. 자, 분별계획에 밑줄 그어놓고 이 분별계획은 낱개별계획이라고 그러죠. 이 분별계획은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종합계획. 요것과 반대되는 말은 종합계획. 종합계획이다. 자,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네모였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바로 이게 종합계획이죠. 그래서 이 종합계획 내용과 부합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갖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꾼다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에? 내용 아시겠어요? 주무세요. 자, 28쪽 가요. 28쪽 이번에 시험 문제 28이 나온 거 봐요. 내가 작년에도 무척 강조했었어. 나 기반시설 이거 나오니까 나온다고 하면 그냥 커닝페이퍼라도 작성해서 가야지. 거기에 4번이 틀렸죠? 자연장지 이건 환경기초시설이야? 아니 저기 뭐야 보건위생시설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공간시설 하다 하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뭐 녹지라든지 공공공지라든지 뭐 유원지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광장이라든지.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장지는 이 보건위생시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쪽 가요.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거기에 광역계획권 지정 이렇게 나와요? 쉬었다 합시다.